또 수능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요. 문항별로 분석해서 앞으로 될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전반적인 게 어떻게 출제됐나를 한번 볼 거고요. 네, EBS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연계 내역 심층 분석, EBS 영역별 막 너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쭉 정리를 해놨으니 그것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근데 막 조금 연계된 걸로 연계됐다고 하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수학능력시험 가형은 일단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미적분 2죠. 미2는 1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12문제. 그 다음에 확통은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백도 마찬가지로 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죠. 미적분 2가 제일 범위가 많습니다. 공부를 할 때 미적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 공부 방법을 다 나눠 보면 미적분 2는 진짜 개념을 많이 봐야 돼요. 일단 개념을 진짜 많이 보고 그거에 연계되는 유형들을 다 풀어보면 좋고요. 확통은 일단 개념만 보면은 뭔가 다 한 것 같은데 문제 막상 풀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확통은 확실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확통은 그냥 시중에 나온 문제집 웬만하면 다 푼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도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확통 실력이 더 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 기백 같은 경우도 개념을 확실히 익히면서 약간 공간에 대한 그런 지각력을 길러야 되는데 요건 그냥 일단 기백을 거의 마지막에 배운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확히 배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백은 확실히 일단 얘도 확실히 개념 익히고 문제 적당히 풀어보는데 얘는 문제가 좀 뭐랄까 무궁무진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냥 기본 개념서를 잘 보시고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완성 이런 책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통은 양치기를 하면 좀 좋고요. 미적분투는 확실히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다시 보면 네. 요게 일단은 난이도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됨이라고 EBS 거기 연계 내역 분석에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1문제가 EBS에서 나왔어요. 이게 70%죠. 70%. 거의 그냥 쉬운 문제들은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쉬운 문제들 뭐 1번부터 11번까지는 나왔다고 하고요. 13번, 15번, 그리고 19번 뭐 이런 식으로 22번부터 27번. 네. 완전 어려운 문제는 따로 내고 4점짜리 같은 거, 3점짜리나 뭐 그냥 간단한 문제들은 EBS에서 연계를 해서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형, 나형은 세 문항씩 확통해서 공통으로 출제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그냥 오답률이랑 그런 거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문제는 벡터죠. 기하 벡터. 네, 그래서 기하 벡터를 잠시만요. 네. 그래서 기하 벡터 수능 특강에도 있다고 합니다. 기하 벡터 문제고 요거는 오답률을 한번 보면 이거 정답률이 96%입니다. 정답률이 96%. 그래서 저는 홀수형 기준으로 할게요. 1번 체크한 사람이 2%. 이것도 체크한 사람이 있죠. 이건 빵프로네요. 이거 한 명도 없고 1%, 1%, 96%가 5번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얘는 미적분이네요. 간단한 미적분 문제고요. 미적분 2 문제고 요 극한 ln이 들어가 있죠. 로그 극한. 네, 로그 함수 극한. 그래서 얘도 정답 체크한 퍼센트가 97%. 나머지는 뭐 그냥 지금 딱히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 보시면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하 벡터에서 출제가 됐네요. 기하 벡터에서 출제가 됐고 정답률이 96%라고 합니다. 96%. 그 다음 문제 4번부터 이제 3점짜리니까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죠. 얘는 93%가
되겠습니다. 이건 확률과 통계 문제고요. 이런 간단한 문제는 그냥 평소 공부하는 거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번 난이도가 한 9번까지는 하예요. 그래서 요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93%로 측정이 돼 있고 얘도 미적분에 출제가 돼 있네요. 요거는 근데 연기 문제로는 수학 가형, 수능 완성의 수학 가형에 나왔다고 합니다. 미적분 2 문제죠. 그다음 6번도 기하 벡터 문제네요. 얘도 기하 벡터 문제, 수능 특강 기하 벡터에 뭐 연계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6번은 97%. 그죠? 그죠? 97%. 요거는 거의 다 맞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96%. 이건 음함수 미분이죠. 기백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 특강 기하 벡터에 뭐 여기 쪽수도 써 있네요. 페이지 24쪽에 1번 문제랑 유사하대요. 그냥 요거는 나중에 EBS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수능 완성에 있다고 합니다. 가형에. 문제 자체는 확률과 통계 단원의 문제죠. 이항분포 이용해서 제곱의 평균의 제곱 이용하면 분산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 8번은 정답률이 95%가 됩니다. 확률이 대체적으로 좀 높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9번은 조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예, 93%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난이도 하가 되겠고요. 나중에 주관식에도 또 난이도 하가 있겠죠. 그래서 이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역함수 미분해야 되니까 그 미적분 2 유형이고요. 수능 특강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정답률이 갑자기 떨어졌죠. 이제 89%가 됐네요. 이렇게 뭐 찾으셔도 되고. 네, 여기부터 조금 한번 볼까요? 요거 얘가 6% 나왔네요. 두 번째 많이 고른 유형입니다. 3번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난이도로 치면 중하가 되겠고 요 문제는 확률과 통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정답률이 얘도 역시나 떨어졌네요. 87%. 실근 같지 않으니까 판별식도 써야 되고 수학 상도 조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1번 문제는. 그래서 미적분 2를 바탕으로 하는 유형이고 나머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미적분 1 수학 상하는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고 미적분 2 확통 기하 벡터에서 직접적으로 냅니다. 거기서 나머지는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할 양이 많죠. 그래서 이건 87%고 나머지는 되게 골고루 나왔네요. 이거 2% 나왔고요. 4%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 3%, 4%. 네. 그리고 87% 4점 4번까지는 네, 3점짜리는 그래도 80%를 거의 넘는 것 같습니다. 80% 떨어진 거 하나 있네요. 그다음 12번 문제는 85%. 고요. 네, 요거는 뭐 중복조합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12번은 정답 85%고 얘도 1번을 조금 많이 택했네요. 7% 택했고 3번도 4%. 요 근처에 답이 나왔었나 봐요. 세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얘는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네, 자료 상황의 활용을 이용해서 푸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 얘는 문항 축소 확대 변형이구나. 아, 네. 12번은 안 들어있다고 하네요. 요건 연계 문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요거는 EBS 연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출제된 유형이라고 하네요. 그쵸? 요 유형 조금 3점짜리 치고는 좀 새로운 어떤 유형이죠. 잘 못 보는 유형. 네.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난이도가 중이 됐네요. 75%. 네, 3점짜리인데 75%. 요거는 네, 그쵸. 요거 제가 외적으로 풀었었죠. 요거 외적 말고 푸는 방법은 점 하나 주어져 있고 점 두 개를 여기서 찾아서 세 점 사이에 그 평면 관계, 세 점에서 평면 그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으로 두고 세 점 넣어서 b로 이용해서 법선 벡터 구하고 나머지 점 다시 대입해서 d 구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3번은 일단 75%고 정답률이 얘도 골고루네요. 얘 5%고요. 5785%가 나왔습니다. 13번은 뭐 개념의
원리를 활용하는 문제고요. 그냥 기하 벡터. 요거는 시중 문제집에도 잘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능 특강이랑 시중 교재랑 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번은 이제 정답이 확 떨어졌네요. 중상으로 됐네요. 60% 정답률이네요. 정답률이 60%고 14번을 보시면 5번을 많이 택하셨네요. 26%나 나옵니다. 26%. 네, 요거는 뭐 등호 같은 걸 빼먹었나요? 요거 점 하나 빼먹었나? 그러면은 1차에 나서 14 나왔나요? 혹시? 빼먹을 게 있나? 네, 아무튼 자연수값의 합인데 1을 빼먹었어서 뭐 구해보니까 11 썼을 수도 있고요. 15나 썼네. 좀 여기 5에서 못 끊었나? 3에서 5. 네, 아무튼 14번 문제는 그런 식으로 5번 많이 체크했고 오히려 3번을 덜 체크했네요. 2번에 8%고요. 네, 3번은 4%고 2%가 되겠습니다. 네, 14번도 조금 중상 문제였네요. 요거부터 4점으로 들어가서 조금 그래프 해석을 연습하시면 돼요. 요런 유형의 문제들은. 네, 14번은 수능 특강 미적분 2에 출제가 됐다고 하고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도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래프도 잘 구별을 해서 범위를 잘 나누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15번은 다시 중하가 됐네요. 86%. 전기분포 저는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는데 완전 글이 많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다 그냥 단어별로 모아서 한 번에 쫙 풀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3%, 3%, 4%, 4% 나왔답니다. 네. 이것도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출제가 됐겠고요. 이것도 뭐 수능 특강에 출제가 됐네요. 16번부터는 이제 연계가 안 됐다고 합니다. EBS랑. 그죠? 딱 봐도 적분 유형의 약간 새로운 유형이죠. 요거는 난이도가 중으로 75% 정답률을 갖고 있습니다. 75% 갖고 있고 5785 나머지는 5785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75%고 4%, 5%, 9%, 7%가 나온다고 해요. 네, 얘는 숫자가 좀 복잡하게 써있기 때문에 오답률이 좀 골고루 퍼졌네요. 거의 그냥 찍었다고 볼 수 있죠. 퍼센트로 봤을 땐. 그래서 3분의 2 뭐 ln2 요거 찍었으면 요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먼저 찾았으면 이 중에 뭐 찍었으면 이 퍼센트가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16번 문제는 EBS랑 연계가 안 됐고 미적분 2 단원이죠. 미적분 2 적분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네, 17번은 요건 가로 넣기죠. 요거는 일단 보면 집합도 조금 그냥 용어적으로 나오고요. 수학상 조금 연계돼 있고 합성함수, 원소개수 뭐 이런 거 치역 공역 이런 1대1 함수 찾는 거는 그 조합 쓰고 순열 쓰고 이러니까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쪽 파트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73%고요. 73%, 8%, 9%, 5%, 4%의 정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EBS 연계된 문제 없고요. 그냥 평가원에서 독자적으로 출제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도 조금 어려웠어요. 18번도 EBS에 연계가 안 돼 있고 18번 난이도 조금 18번이 오히려 낫네요. 18번은 중이고 65%네요. 아까 14번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죠? 14번이 더 쉬웠던 것 같은데. 네, 18번은 요거 그 부채꼴에 반지름을 열심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찾으면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게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 연관된 게 거의 없네요. 요거 10%고 65%, 그 다음에 7%, 15%, 3%. 네, 1을 찍으셨네요. 네, 요거 2분의 예, 1, 2분의 1, 4분의 1 요거가 많이 진짜 찍었을 거예요. 만약에 찍는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저것도 아까 미적분 2 문제죠. 예. 그다음 19번은 기하 벡터 문제죠. 19번은 네, 연계가 됐다고 합니다. 수능 특강 기하 벡터에
자료 상황의 활용, 네, 이런 거 3연체만 연결됐어도 연결됐다고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9번은 난이도 좀 높았어요. 정답률이 58%밖에 안 되네요. 정답률이 58%고 요거 많이 선택했네요. 21%. 그쵸? 2루트 3이 뭔가 그래 보이죠? 요거 제가 수험생이었어도 만약에 찍는다면 2번으로 찍었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약간 숫자가 좀 이상하니까 121 이런 거 21%, 요거 7%, 8%, 6%. 요건 진짜 그냥 안 보고 찍은 것 같고요. 21%는 나름 생각해서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높네요. 그 오답률이 21%로. 그다음에 20, 네, 저거는 이제 기하 벡터 연계된 문제고 이제 20번, 21번은 당연히 수능 특강 뭐 EBS 이런 거 연계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20번은 정답률이 62%네요. 정답률이 62%. 19번이 더 오히려 정답률이 낮았습니다. 20번이 요새 제 계속 문제 수능 풀어보면 디귿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 하면 또 그렇게 찍다가 제 탓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억님 막 풀고 디귿 열심히 해봤는데 막 도저히 해도 안 나와. 그러면은 거의 맞았습니다. 그걸 믿어서 그렇게 찍진 마시고. 그래서 요것도 2번, 3번 비율이 높죠. 일단 기억은 확실히 맞고 4번 찍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4번 4%네요. 그리고 그렇게 내는 수는 거의 못 받고 요거 한 개 고르는 문제도 그리고 2번 같은 경우가 17%나 되고 요것도 14%. 그래서 니은 같은 것도 빨리빨리 찾아서 20번 치고는 기억 니은 디귿이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으로 돼 있어요. 난이도가 62%나 맞췄죠. 오히려 19번이 어렵고. 네, 이렇게 일단 얘는 공부하는 게 미적분 2 쪽 파트죠. 미적분 2에 약간 추세가 평균 변화율 그런 거, 순간 변화율 이런 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적분 2 단원 자체가 일단 새로운 함수 2개 배우고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 적분법이죠. 미분법, 적분법은 미적분 1부터도 계속 배웠는데 처음부터 단계가 미분계수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순간 변화율 그거 뭐 기하적으로 설명하면 뭐 이렇다 이런 것들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잘 정리하시고 적분도 구분구조법 같은 것도 막 너 이거 너무 어렵네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미분법, 적분법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보면 막 뭐 엄청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 그래프 관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고 평균 변화율, 평균값 정리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원래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엄청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여러 파트의 수학 전공들이랑 연결이 돼서 연결고리 같은 역할이어서 그걸 되게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기울기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어려운 유형에 나오다 보면. 그럼 항상 그쪽 부분에 열려놓고 요것도 그때 제가 풀었을 때 평균 변화율로 구했었죠.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적분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들을 잘 개념도 정리 잘 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도 한번 해볼게요. 21번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도 21번 치고는 간단히 나왔는데 정답률 한번 봅시다. 42%네요. 42% 나왔고요. 9% 나왔고 근데 이 객관식 자체가 조금 찍기는 어려운 객관식들이었어요. 근데 대신에 문제를 정확히 풀면 세제곱 나와서 이제 안심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분도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적분도 잘 정리하시면 근데 오히려 미분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고 적분은 어렵게 나왔지 아직까지는 뭔가 한계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 역산 같은 거 있죠. 전개하면 인수분해야 되고 미분하면 적분해야 되고 통계에서도 그 추정하기 전에
평균을 모평균에서 추출하는 표본 평균 구하는 거랑 평균의 그 범위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추정하는 거랑 그게 서로 다 역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요. 미분을 했으니 적분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유형들. 그래서 반대,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계속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객관식 끝났고요. 이제 다시 주관식 쉬워졌죠. 22번부터는 22번 기백에서 나왔고요. 아니지, 미쳤네.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정답률이 95%의 정답률을 갖고 있습니다. 오답률이 5%인 거고요. 얘는 92% 정답률을 갖고 있고, 요건 미적분 2네요. 이것도 수능 특강에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27번까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거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78%, 갑자기 떨어졌네요. 78%. 네, 속력 최대. 이것도 만약에 t를 막 구하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을 조금 잡아먹는 유형이었죠. 24번 문제도 기하 벡터에 수능 특강에 연계가 되어 있고, 25번은 87% 정답률. 부분적분만 하시면 돼요. 부분적분, 미적분 2에 그냥 시간 잡아먹으려고 냈나봐요. 이런 유형 시간적분 내는 게 좋을 텐데. 그 다음에 26번은 80% 정답률. 확률을 많이 늘 공부를 하셨나봐요. 확통 정답률이 많이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요 26번은 가형, 수능 완성 수학 가형이랑 연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80% 정답률 있고, 이제 27번을 볼까요? 27번. 네. 27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 요거 문제는 확률과 통계, 독립. 네, 원래 요 정도 위치에 이제 중복조합 나왔는데 요번에는 중복조합 안 나왔네요. 앞부분에서 나왔죠. 27번 문제는 정답률이 75%. 요건 많이들 푸셨네요. 그냥 이거 독립시행 곱해서 교집합이랑 확률이랑 같은지 확인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27번은 수능 특강이랑 연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8번부터는 이제 연계 안 됐고 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유형들입니다. 28번은 생각보다 많이 맞추셨네요. 네, 여기에도 그 2017학년도인가요? 그때는 조금 어렵게 나왔죠. 원도 같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원도 항상 생각하시면 중심과 반지름 사이 거리, 그거 되게 중심을 먼저 점 찍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이용해요. 내접원 뭐 이런 것도 다 중심 찍어서 다 접하는 거 다 그어 보시고요. 그런 거 다 원은 중심 그어서 뭔가 해먹는 거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원 나왔으니까 무조건 거리합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거리합 일단 써놓고 시작해요. 네, 타원 나왔으면 거리합, 쌍곡선 나왔으면 거리차, 포물선 나왔으면 그 준선 사이의 거리랑 포물선 사이의 거리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꼭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어려운 유형이에요. 요거는 81%니까. 다음 29번도 생각보단 어렵지 않았는데 29번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나요? 요거 딱 보고 11%네요 정답률. 그러니까 오답률이 8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단 나형의 29번보다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나형 90몇 프로 같은데 오답률이.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림을 간단히 그려서 풀어주시면 돼서, 다행히 평면에서 나왔죠. 공간에서 나온 유형들이 되게 어려운데 다행히 평면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마지막 30번은 정답률이 6%네요. 6%? 5% 아니네. 네, 94%가 오답을 쳤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단 어렵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잡아먹는 게 되게 많죠. 중간중간에 글씨 되게 나름 깔끔하게 썼네요. 네, 이런 식으로 30번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푸는 거는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아무튼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 완성은 꼭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21문항이 연계가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막 똑같이는 안 나올 건데 연계가 됐으면 그래도 요렇게 푸는 방법들도 알아두니까 조금 심신 안정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연계를 하면서, 근데 이게 EBS에 이제 수능 문제와 그 EBS 문제랑 이렇게 연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비교한 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왜 똑같지? 이 정도는 문제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가형은 등급 컷이 조금 높죠. 나형보다 1등급 컷이. 네. 아무튼 수험생분들은 잘 마무리해서 이제 수능 성적 기다리고 원서 쓰시면 되고, 앞으로 고2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미적분투 이런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